강원도 춘천에 사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춘천의 아빠 곽동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남이 누나 곽다영입니다. 마음씨 좋은 아버지와 듬직한 삼남매, 그리고 정남이는 치어하고 5살 되고 저희 집에 온 지는 한 4년 6개월 정도 된 애예요. 그런데 요 녀석이 말입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성질 더럽기론 따라올 자가 없다는 집안의 골칫거리. 가족의 말 못할 속사정을 공개합니다. 제보를 받고 출동한 제작진. 우선 정남이를 관찰해 보기로 했는데요. 가족이 외출한 사이 녀석이 홀로 집을 지키고 있군요. 현관에서 소리가 들리자 버선발로 달려나가는데 누나 왔어. 아이죠. 아주 나왔죠. 오호라! 둘째 누나가 왔네요. 아이죠. 크기 좋아. 누나와 함께 나른하게 일광욕도 즐기고요. 정남이가 되게 햇볕을 좋아하나 봐요. 네, 좋아해요. 혼자 여기로 거실에 있으면 이쪽으로 불러서 데리고 와요, 저를. 아 진짜? 네, 막 꼬리 흔들면서 어디 가자고 이렇게. 보호자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귀염둥이 막내 아들일 뿐 그쵸, 문제없어 맞아요. 보이는데요. 하지만 정남이의 진짜 하루는 아빠가 퇴근하면서 시작됩니다. 아빠. 정남 안녕. 환영 인사는커녕 성질도 이런 성질이 없습니다. 왜 그래? 여기 앉아. 괜찮아. 오늘 잘 놀았어? 그만. 그만해. 아빠 여기 있을게. 이유도 없이 퇴근한 아빠에게 괜히 성과를 부리는 녀석. 아빠 일로 갈게. 퇴근해봐. 빨리 갖고. 태워 저쪽으로 가. 녀석의 공격에 일단 아빠가 후퇴. 왜 그래? 괜찮아, 앉아. 이리 와. 아 새끼. 정남이 이 녀석 아버지한테 무슨 억하심정이라도 있는 걸까요? 들어올 때도 안 주정이 다행이에요. 뭐야. 밥 많이 먹었어? 아이 어디서 개가 짖나? 여기 있네. 아빠 어딨어? 아빠? 아빠가 있는 쪽으론 고개도 돌릴 수 없다는 강렬한 의지. 이 시대의 아버지의 초상인가요? 마음이 많이 상하겠어요. 남들 TV 동물농장 때 보면 이러면 좀 이뻐해주고 주인도 많이 따라주고 그런 것도 있는데 얘는 나를 너무 싫어하고 그러니까 좀 서운함이 많죠. 이제 가족처럼 나는 가족처럼 대해주는데 얘는 가족처럼 나를 가족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 정말 이상한 것은 정남이가 기가 막히게 사람을 차별한다는 겁니다. 누나 앞에선 세상에서 제일 순한 강아지. 착하긴 착해요. 제가 가면 안 그래. 우유 내만 하나 줄까? 이리 와. 이리 와. 그러나 아빠 앞에서는 무시무시한 파이터 본능 폭발. 지금 때문에 잘 안 해줄게. 왜 그래, 아빠한테. 하나님도 부처님도 모를 이 녀석의 그래. 심보. 아빠한테 가봐. 깎아. 아빠 밥 준대, 정남아. 알았어. 알았어. 하지 마. 싫어? 누나는? 누난 괜찮지? 첫째 누나 품에는 누난 괜찮지? 무사히 안착. 건들기 걸려고 했어. 사실 집안의 막내 아들인 정남이는 재주가 많은 재롱둥이라는데요. 내려와. 여기 간식 있다. 내려와. 앉아. 손. 빵. 옳지. 어머나 앉아. 정남이 못하는 게 안 돼. 없구나. 앉아. 손. 옳지. 하이파이브. 옳지.
하지만 아빠가 하면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손. 손. 안 들린다. 손. 보스잖아. 아빠 손 줘야지 정남아. 손 누나 손. 주세요. 손. 옳지. 아빠 손. 그냥 손. 하다 안 되니 이번엔 간식으로 유혹하는 아빠. 간식인데 간식. 또 간식. 손 하면 간식. 깜짝이야. 어떡해. 간식. 그다음에 손. 계속되는 아빠의 무모한 도전. 뭐 불안한데 나? 불안한데 조금. 아빠 손. 그렇지. 간식. 아버님 정남이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어요. 일단은 뭐 가까이 오는 걸 싫어하고 내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싫어하고 저 자체를 옆에 오는 걸 싫어하더라고 정남이가. 지금 막 물고 하니까 이제 겁나서 지금은 뭐 잘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많이 힘들죠 지금은. 이리 와. 아빠에게만 이리 와. 못되게 싫지? 구는 정남이를 교육하기 위해 가족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리 와. 왜 그래 왜? 이거 하면 또 조용하지? 좀 떨어져 너무 가까워. 물어. 안 물어. 이리 와. 기다려. 앉아. 앉아. 손. 근데 아빠 물면 안 돼. 아빠 아야 해. 또 울어 또. 누나마 아빠 아야 할 때 아빠 물면 안 돼. 네, 어? 이제 안 물게요. 나 만져봐. 이뻐. 기다려. 누나 이뻐. 기다려 안 돼. 누나 이뻐. 기다려. 안 돼. 그렇지. 기다려.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 이제 만져봐. 그다음에 이뻐. 기다려. 이 와중에 기다려, 아빠를 안 돼. 공격하는 녀석. 안 돼. 뭘 앉아. 기다려. 앉아. 너 안 되겠다. 일로 와. 근데 저기 안 되겠다. 일로 와. 일로 와. 급기야 여기 식탁에 유배되는 최고 형벌에 처합니다. 들어오고 있어. 견생 무상 세옹지마라더니 내 팔자에 이런 비극이. 안 돼. 그리고 묶어둬야 자기 잘못하는 줄 알까 봐 저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까 해갖고 목줄로 이렇게 하는 건 누구한테 배우신 그냥 이렇게 TV 보거나 이제 동영상 찾아봤을 때 이렇게 짧게 딱 목을 하면서 안 된다고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안 묶여봐갖고 묶어놓으면 얼음이 돼버리잖아요. 색깔이 안 돼갖고 자유분만하게 키워갖고 저는 묶어놓으면 얼음이 돼버려요. 제가 움직이질 못해요. 거기 묶어놓고 계속 쳐다보시네요. 예. 안 보는데. 예, 안쓰럽잖아요. 그렇게 당하시고도 녀석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아빠. 이제 풀어줘. 동남아, 아빠 풀어줄까? 아빠 풀어줄게. 결국 구원 투수를 자청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풀어주지 마, 풀어주지 마. 그럼 풀어주지 마. 진짜 안 걸릴 거지? 아빠 풀어줄게. 누나한테 가게. 아니야, 아빠가 데리고 있어. 아버님을 이 시대 최고의 아들 바보로 임명합니다. 아빠는 진짜 잘해야 돼. 과연 이 녀석 고마운 줄을 알까요? 옳지, 옳지. 오호, 장족의 발전.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야! 알았어, 아빠 들어갈게. 결국 정남이 등살에 못 이겨 아빠는 쫓기다시피 방으로 들어갑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버님은 365일 정남이를 피해 안방에서만 생활하신다고. 거의 여기 있어요. 한 4년 됐죠. 그때부터 거의 안방에서 생활하죠. 다른 사람들은 거의 뭐 사실 거실에서 들보고 하는데 저는 뭐 거의 여기서 생활해요. 정남이 때문에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아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즐거운 시간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뭐 왕따라고 봐야죠. 저를 자체를 가족하고 못 어울리게 하니까 그게 제일 서운하죠. 뭐. 좀 서운한 건 가족의 한몫을 깬다 그럴까 뭐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정남이 때는. 태어난 척 버텨왔지만
외로이 보낸 4년의 세월은 아버지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정남이가 성격이 좀 저를 따르고 이번에 이 기회에 정남이를 성격을 좀 본인 알아서 잡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꼭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진짜 부탁드립니다. 반려견 행동 전문가 따뜻한 카리스마의 강형욱. 강아지의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달려갑니다. 아빠를 왕따시키는 게 정남이에게 훈련사는 어떤 처방을 내려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이 친구구나.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가 그렇게 무섭다고. 네가 그렇게 무섭다는 정남이구나. 얘가 나를 조금 싫어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좀 언제부터 좀 생긴 거예요? 실하게 표현한 건 한 1년 지나고 정도, 1년 지나. 집에 오고 예. 1년 정도 있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그렇게 시작이 된 걸까요? 일단은 저희가 중간에 아빠랑 있을 때 너무 안 친하길래 아빠가 저희를 이렇게 장난식으로 이렇게 만지거나 이렇게 막 때리려고 하거나 장난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얘가 그거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때 으르렁대는 걸 처음 봤고 짖는 걸 처음 봤어요. 얘가 짖는 거를. 치아와라는 게 멕시코의 한 지역 이름이에요. 토산계. 네. 토산이라고 하는 지역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치와와도 와와라고 하는 그 멕시코 지역이 있는데 토착견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런 토착견들이 기본적으로 조금은 예민해요. 그리고 내 주인,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애착이 조금은 더 남달라요. 나랑 계속 사회적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유지하는 사람은 계속 좋아질 수 있는데 한두 번이라도 안 좋은 기억이 머릿속에 이렇게 좀 강하게 자리 잡히면 그게 조금 오랫동안 남는 게 이 토착견들의 특징이에요. 보호자님이 여기 신청하기까지 고민들을 좀 영상으로 모아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짖는 것도 또 아빠한테 좀 공격을 좀 한다고 들었어요. 예. 그런 영상이 좀 있는데 한번 그거 같이 보면서 예. 한번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예. 시도 때도 없이 아빠를 공격했던 정남이. 친해지려고 계속 주는데 먹는 데만 먹고 바로 물어버려요. 아빠. 아, 참. 물렸어. 누가 그래 누가? 지금도 저렇게 짖을 때 보호자님께서 이렇게 만져주는 게 저 친구의 행동을 더 북돋아 줄 수 있어요. 내가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계,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위협을 하면 보호자님이 아이쿠야 이리 와. 그래서 이렇게 안아서 들잖아요.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보호자님 무릎 위에 올라가서 안기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보호자님 주변에 있는 사람 또는 누군가에 대한 경계였었던 거예요. 정남이를 훈육하는 아빠 방식은 근데 안 돼. 괜찮은 걸까요? 혼나고 있네요 지금. 네, 혼나고 있어요. 아빠 또 물어. 아, 아빠 물고 나서. 네. 예. 안 돼. 아니야. 저건 아니야. 안 돼요?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아, 진짜요? 이건 좋은 교육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이제 인간의 관점에서 아주 1차원적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만질 때 물어? 그러면 혼내면 되겠다. 저희가 아는 상식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방식들이 많이 전파가 돼 있어요. 예. 사실은 이렇게 되면 될수록 어떻게 강아지가 기억이 되냐면 아빠가 나를 만질 때 혼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아빠하고 있으면은
더 불안해지고 혼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아빠가 근처에 오지 않는 게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거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또. 오늘 제가 우리 정남이하고 우리 아빠하고 친해지는 방법도 소개해드리겠지만 정말 전반적으로 정말 정남이가 강아지로서 회복하고 치유될 수 있는, 사실 이건 아픈 겁니다, 보호자님. 네.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네. 가족하고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통제불능 정남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기초 작업 3가지 행동 자제하기. 우리 보호자님이 좀 주의해야 될 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보호자님 아까 영상 보니까 그 소파에 앉아 계실 때 강아지가 무릎에 좀 많이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맞아요. 또 안아도 주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절대 아프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게 이 무릎이 강아지한테 종신 임대된 것 마냥 또 이 강아지는 내 거입니다 하면서 유치권 주장하지 않게 해야 하는데, 많은 강아지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 쉬고 있는데 옆에 누군가가 가까이 오려고 그러면 조금 경계하나요? 많이 해요. 네. 많이 해요. 네.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네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우선은 보호자님이 지금 강아지한테 하고 있는 몇 가지를 좀 줄일 거예요. 네. 전 3돈트라 그래요. 하나가 만지기, 또 하나는 말 걸기, 또 하나는 의식적으로 쳐다보기. 제가 보호자님께 너무 강아지가 응석바지가 됐을 때, 좀 지나치게 응석바지가 돼서 아무것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또 정화하는 그런 능력이 좀 없을 때 이 3돈트를 이야기해요. 그걸 들은 보호자들은 라 그래요. 어떻게 그걸 안 하고 살죠? 근데 그거를 좀 먼저 조절을 해 주셔야 해요. 그 3가지 행동과 강아지의 불만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응석이 지나친 강아지라면 일정 기간 보호자와 거리를 두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만지지 않고 말 걸지 않고 쳐다보지 않는 것. 마음 건강한 강아지로 키우기 위한 예방 주사랍니다. 아빠랑 정남이의 관계 회복을 위한 본격 솔루션. 거실에서 친해지길 바라. 우리 이 친구한테 항상 저 문 열고 나올 때는 이 친구는 짖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게 연결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바꿔주고 싶어요. 아빠가 방에서 나올 때는 간식을 준다. 아빠가 방에서 나올 때는 간식을 준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얘가 간식 내놔! 이렇게 돼서 보호자님이 간식을 주는, 정말 상납하듯이 그렇게 뺏겨주는 게 아니라 안녕 정남아 라고 주는 느낌을 좀 주고 싶은 거예요. 훈련의 첫 번째 단계. 아빠가 방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정남이에게 간식을 줍니다. 그리고 그냥 소파로 쭉 가서 소파에 앉아보시고. 두 번째 단계는 아빠가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식을 주는 건데요. 다행아. 아빠가 가족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정남이에게 좋은 일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아빠한테는 짖어야 돼. 아빠한테는 조금 화내야 돼.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될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으세요? 네, 많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빠 이꼬르 즐거운 행동, 이것들을 계속 연결하는 거를 먼저 1차 기초 작업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완전 정말 더 1차보다 더 먼저는 3돈트. 명심. 아빠랑 정남이의 관계 회복을 위한 특제 솔루션. 야외에서 놀이하기. 그림자 산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림자 산책이 어떤 거냐면 지금 이 두 분 중에 따님하고 좀 더 친하잖아요. 줄을 따님이 한번 잡아볼게요. 좋아요. 그 다음에 아빠가 조금씩 먼저 걸을 거고요. 아빠가 걷다가 선 곳에 아빠가 갖고 있는 간식을 하나 떨어뜨려 놓을 거예요.
그럼 보호자님이 그걸 유심히 보고 있다가 따라가서 여기 간식 있네 라고 하면서 간식을 줘요. 그런 거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조금 걸어볼게요. 아빠가 먼저 출발해서 걷다가 적당한 곳에 멈춰 섭니다. 이렇게 냄새를 묻힌다는 느낌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살짝 앉아보실까요? 그리고 간식을 저 약간 뒤에다가 떨어뜨릴게요. 아주 좋아요. 아빠가 간식을 남겨두고 다른 자리로 이동하면 우리 보호자님이 딸이 정남이와 함께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이쪽이거든요. 오늘 간식 있다. 이제 아빠가 두고 간 간식을 정남이에게 찾아 먹게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아빠가 간식을 두고 이동하면 정남이가 그 간식을 찾으러 갑니다. 자연스럽게 정남이는 아빠 냄새를 좋은 냄새로 기억하게 되지요. 그림자 산책이라는 게 이 사람 뭐지? 근데 저 사람을 따라가니까 좋은 일이 생기잖아. 그러면서 내가 따라가는 사람의 행동을 계속 이렇게 주시하게 돼요. 그러다가 그 사람을 몰래 따라갔는데 직접 만나봤는데도 나를 만지지도 놀라게 하지도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걸 줘요. 그러면은 보호자님을 찾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어져요. 그래서 이 그림자 산책을 하면 이 다음 단계가 있어요. 바로 숨바꼭질 놀이인데요. 아빠가 간식을 쥐고 풀숲에 숨은 뒤 정남이에게 찾게 하는 겁니다. 미안해요. 내가 우리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쪽으로 와볼게요. 야, 아빠다. 여기 있네. 예, 간식 먹어. 옳지, 예쁘다. 아, 예뻐. 됐어요. 가만히 있고. 예. 찾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강아지 본능을 자극하는 놀이랍니다. 네, 됐어요. 먹을 때 만지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아요. 지금처럼 이게 그림자 놀이하고요. 트래킹이에요. 사람 찾고 보호자 찾는, 내 주인 찾는 이 놀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호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이거 꽤 재밌어요. 기분은 조금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엄청 좋아요. 이제 앞으로 산책을 뭐 이렇게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진전이 보이니까 앞으로 산책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호자님 자주 해주세요. 만약에 지금 이제 정남이하고 아빠 보호자님처럼 지금 관계가 좀 별로 안 좋은 곳이 있다면 그냥 그 문제만 바라보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쏙 뽑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좋은 시간들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누구랑 친해지는 방법은 사실 동물이건 사람이건 똑같아요. 어떤 기술을 써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그냥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을 하나하나씩 거쳤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데려왔을 때부터 몸이 많이 약했어요. 병원도 많이 갔고요. 자기가 자기 피를 이렇게 계속 핥으면서 먹다 보니까 속이 너무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피를 다시 먹은 피를 개어 올려서 토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오면서 울었어요. 엄마랑 차에서. 저희가 잘못 키워서 얘가 이렇게 된 건가 해서 그때 많이 둘이 오다가 많이 울었어요. 먼지야 하면 안 돼. 이리 와. 그만. 이리 와. 왜 화가 났어? 기다려. 기다려. 말로만 들어봤는데 실제로 보네요.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럼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해요. 생각을 했으면 자기 몸을 물겠어요? 짜증과 불안감과 화남이 자기 몸으로 가요. 좋은 징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리 와. La
저기 가보자. 먼지. 먼지. 얼음이야. 먼지야. 이리 와. 먼지. 먼지. 조금 가볼까? 가볼까요? 먼지야. 엄마 있다. 엄마한테 가봐. 엄마한테 가자. 하나. 먼지야, 이리 와. 안아. 싫어요. 하기 싫어. 먼지야, 왜? 여기 바다 보이고 좋잖아. 무서워? 그냥 안아야 되겠다. 안고 그냥 안고 돌아야 되겠다. 가봐. 안고 그냥 산책해. 저쪽으로 보여주고. 부러워요. 그냥 진짜 부러운 거. 산책이 뭐 엄청 거창한 것도 아닌데 전혀 안 되는 것도 속상하고, 쟤네들은 이렇게 달리고 하면서 표정도 엄청 좋고 하잖아요. 근데 먼지는 이제 나가면 일단 너무 무서워하니까 나오는 것도 문제고 안 나갈 수도 없고. 무서워. 먼지는 게 원래 지인이 키우던 강아지였는데, 근데 사정이 있어서 혹시 주변에 뭐 데려갈 친구 있어? 이렇게 하던 찰나에 저도 여건이 맞고 부모님도 좋다고 하셔서 먼지를 제가 데리고 오게 됐어요. 그때가 4개월, 5개월 정도 됐을 때. 성격이 또 소심하고 내성적인 것 같고 예민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그 사람이었다면 그런 거 아닐까. 얘가 그래서 그 사람이었다면. 문 닫고 들어와야 되는 거야. 안녕. 문 닫고 들어와야 돼. 저 사장님, 얘 친구를 좀 친한 애 좀 사귀고 싶어서 하는데 좀 친한 애가 있을까요? 이 친구 네. 되게 착하거든요. 네네. 네, 한번 같이 앉으셔서 네네. 함께 해보시겠어요? 아, 제가 이렇게 네네. 앉을게요. 같이 냄새. 네. 먼지? 친구. 먼지야, 친구. 안 보려고. 친구? 서로 싫어하네. 먼지야? 봐봐. 아지도 봐봐. 들어올 수 있네? 얘네도? 기겁을 하네. 이쪽으로 와. 안아줄게. 이리 와. 더 큰 애가 들어왔어. 먼지, 이쪽으로 와. 이리 와. 아예 자기가 생각했을 때 독립적인 대로 가더라고요. 저희한테 매달리기보다는. 지금도 이렇게 했으면 주인한테 이렇게
매달리고 해야 되는데 믿지를 못해서 자기 혼자 저렇게 있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 얘가 우리 집 강아지인 줄 알겠어. 외면해, 외면. 근데 저기 이렇게 좋아라. 관심이 보이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오, 힘 되게 세. 이줘. 이줘. 먼저 기분 좋아? 이리 와. 먼저 이리 와. 아이고 신났다. 여기 와도 더 신났다. 어째 집이. 응? 먼지야. 바깥이 더 신나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가 더 신났어. 먼지? 근데 이것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 먼지야? 여기 있네. 여기. 왜 자꾸 구석으로 가버리는 거야. 약간 살찌면 안 되니까 먹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이때를 가장 좋아하니까 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일 활발해 보이지 않나요, 지금이? 먼지. 하이파이브. 그게 아니고 와요. 손. 하이파이브. 얼굴 박치기. 저기 있네, 저기. 곰. 먼저 이리 와. 짠, 우리 이거 찾기 하자. 여기 있다. 근데 지금 신났다. 여기 있다. 여기. 먼지야, 여기. 발랄했어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자랐고 그랬는데 얘가 어릴 때 수술도 여러 번 하고 자꾸 아프니까 앞으로 사는 인생 계속 아플까 봐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저희 아무도 훈육을 안 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얘 위주로 마치고 생활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지경까지 왔나 싶기도 해요. 먼지 나와볼까? 먼지야? 먼지야 나와봐. 알았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니? 먼지, 간식. 먼지 간식 여기 있어. 이거 보면은 안 할 거 같아. 먼지야, 간식 먹자. 이리 나와봐. 여기 간식. 응. 아니야, 먼지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화났어.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먼저 간식. 간식 먹을까? 야, 걸리겠다. 괜찮아. 조금만 진정하고 하자. 우리 착해. 기다려. 한 번만 하자. 아니, 제가
엄마가 놀라면 어떡해. 얘가 와가지고 잔병치레가 많고 어느 날은 갑자기 비명을 질렀거든요. 그다음에 걷지를 않고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저기 슬개골 3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동물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고 슬개골 수술한 지 3개월 있다가 또 십자 인대 이게 또 저기 됐다 해서 또 수술을 했거든요. 그때 먼지가 2살이었는데 이게 4개월 간격 두고 2번을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만지면은 저렇게 으르렁대고 자기 팔을 갖다 무는 그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살이 이렇게 파일 때도 있고요. 예, 끓길 이렇게 자기 입으로 물어서 이렇게 끓길 때도 있었고. 일단 몸 만지는 것 자체에 너무 예민하고 그다음에 뭐 머리 이런 데뿐만 아니고 배, 다리 그냥 거의 전부 못 만진다? 저희가 일부러 한 2시간, 3시간씩 일부러 가족이 나간 적도 있어요. 그게 더 편해 보여서. 먼지야, 먼지, 들어. 아이 신났어. 잘 있었어, 먼지. 혼자 뭐 했어요? 끝이네. 한숨 잘 잤나 본데. 먼지야, 먼지, 이리 와. 네가 데리고 와. 이리 와, 간식 먹자. 먼지 이리 와. 뭐야? 먼지야. 어디 갔어? 내 장갑 끼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 이뻐. 아이. 먹으러 가자. 아이, 따뜻해. 아이, 따뜻해. 아이고, 잘한다. 이제. 먼지, 앉아. 아니야. 기다려. 기다려. 아니야, 자, 간식. 아이. 아니야. 먼지, 여기. 어이, 잘한다. 아이, 기다려. 아이. 아니야. 잠깐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있어줘. 아, 임마. 아파. 먼지야. 어이, 먼지야. 아우, 얌전해. 아이고, 잘하네. 안 돼, 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어허, 얼른 치고 나가자. 먼저 간식. 아이, 잘한다. 어이, 기다려. 먼저 이거 봐. 그만하자. 그만. 아이고. 덜 헹궈진 것 같은데. 확 털 텐데. 나와, 네가 나와. 먼지가 나와. 나와, 먼지야. 먼지 이리 와. 먼지가 나와 그러면. 여기 있어. 먼지가 나와. 야, 그 와중에도 먹네. 먼지가 나와. 물린다.
안 돼, 안 돼. 안 돼. 그만. 어? 아이고, 이놈아. 너 깨어나게 해준데 왜 그래? 헹궈지지도 않았겠다. 깨끗이 헹구지도 않았어. 이거를 그냥 씌우고 말리고 머리를 따로 말리자. 안 돼! 먼지야! 아휴, 심. 우리 안 말릴 더 거야. 말려야 돼? 좀 덜 마르겠는데 우리 안 말릴 거야. 나와서 놀을까? 나와볼까? 먼지야, 이리 나와. 너무 덜 말랐는데. 이리 와, 괜찮아. 아유, 아유 싫어. 싫은데 억지로 했어. 아니. 피나 안 터냐? 하지 말자. 안 될 것 같아. 피가 나. 얘가 심하게 흥분하거나 감정 조절이 안 될 때 같은 경우 보면 혀가 파래져요. 혀가 파래지면서 이 감정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그때서부터 자기 혀가 이렇게 물리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피가 나더라고요. 혹시나 무릎 수술을 하고 나서 뭐 시린다거나 아니면 후유증이 남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수술한 병원에서는 좋다고 했고요. 잘 됐다고 했고 그냥 엑스레이 소견상으로는 너무 좋다, 괜찮다. 먼저 안 돼. 엄청 순하고 귀여운 얼굴로 있다가 갑자기 확 돌변해서 자기 막 물면서 그렇게 하다가 또 자기가 좀 진정이 되면 갑자기 되게 또 온순해져가지고 간식 주면 잘 먹고 옆에 또 와 있고 되게 내가 언제 화를 냈냐라는 듯이 어떻게 이렇게 휙휙 바뀔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먹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너무 흥분해서 이거 먹으면서 얼음에 혀 닿아서 좀 지혈이 되라고. 하기 억지로 했어? 피 안 나? 좀 줄었어? 그냥 이거를 이거 먹자, 이거. 먼저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먹어. 여기. 이거 그쪽에 줄게. 그럼 우리 그쪽에서 먹자. 이리 와. 자. 응. 물렸어? 입 빡 박혔네. 갑자기 눈물이 나서. 속상했어요. 어떤 부분이 좀 속상했어요? 왜 그러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막 목욕 같은 거는 꼭 해야 되는데 거의 마무리도 안 되고 그냥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서요. 쟤하고 우리하고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쟤는 뭔가가 불만이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씻기는 데만 저기 하는 거라. 그 방금 화낸 거 잊어먹은 것 같아, 자기는 또. 먼지야? 먼지야? 먼지? 먼지? 행복할 때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10년, 15년 그 이상을 살 텐데 그래도 재밌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라면 먼지는 하루 중에 다 거의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두렵고 무섭거나 아니면 진짜 짜증나거나 그런 거밖에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먼지가
저희하고 살을 때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먼지. 안녕하세요. 어디서 이렇게 짖고 있지? 나오지는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어? 역시 소심이구나. 안녕? 다가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짖는 거 보니까 되게 소심하고 좀 그런 성격인 것 같고 이게 문제점은 아닌 것 같고, 그죠? 네. 자기 공간 가서 딱 숨었구나. 아유, 긴장했어. 오는 거야? 아, 여기 들어가고 싶었구나.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나 봐요. 네. 이 집을 좋아하죠? 네. 네.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거야? 막 선 있고 그러니까 아유, 겁도 많다. 이거 하나 못 넘어가. 아니야? 허리 쪽도 안 좋은가? 나온 김에 걷는 것도 한번 볼게요. 검사는 한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냥 무릎을 잘 안 쓰고 걷는 것 같아요. 아, 관절 안 굽히고.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걷냐면 먼지야, 나 좀 일어설게. 우리 걸을 때 어떻게 걸어요? 관절 이렇게 무릎이 굽혀지면서 이렇게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먼지는 제가 느끼기엔 약간 어떻게 걷냐면 맞아. 이렇게 이런 걸어요. 느낌. 무릎을 잘 굽히지 않고. 근데 이게 꼭 무릎의 문제가 아니라 뭐 고관절이나 딴 쪽에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걸을 수 있어요. 애들은 진짜 기똥차게 알거든요, 이런 것들을. 내 몸이 불편한 거, 약한 거. 그러면 나에 대해서 되게 방어적인 행동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특히 내가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서. 먼지? 어떡해. 먼지야. 예. 먼지. 산책을 나오면은 애가 아예 걷질 않아요. 너무 지금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엄마한테 가봐. 엄마한테 가자. 아, 교보제로 쓰면 되겠다. 스트레스 시그널의 교보제. 고개 내려가고 꼬리 내려가고 다리 들고 혀 낼름거리고 네, 귀 뒤로 넘어가고. 모든 강아지들이 산책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먼지는 언제부터 그랬는지 조금 궁금한데요. 먼지가 어렸을 때는 그 잔병치레 하다 보니까 제가 막 이렇게 다치거나 아니면 뭐 감염되거나 이럴까 봐 안고 많이 나갔어요. 네네. 그때도 솔직히 예민하긴 했어요. 소리 조금 나면 깜짝 놀라고. 네네. 이런 소리 내고. 수술하고 나서는 뭐 뛰면 안 되고 행동을 좀 제한해야 된다 하고, 그래서 집에서는 케이지 안에 있고 밖에는 솔직히 거의 안 갔어요. 수술을 한 몇 살 정도 했어요? 2살 때. 2살 때? 그 전에도 조금 그런 모습들이 있기는 했는데. 그 전에도 겉보기는 했는데. 네, 겉보기는 했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고. 네. 사실 수술도 상당히 큰 이벤트가 되긴 하거든요. 강아지들의 행동 변화에. 웃고 있잖아. 웃는 거 맞지? 귀엽지? 근데 왜 자꾸 저기 다 구석에 가 있는 걸까? 아예 저 에어컨 뒤에까지 숨었어. 그러니까 이게 보호자를 믿을 수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숨어버리는 거야. 기겁을 하네. 이쪽으로 와. 안아줄게. 이리 와. 안고 앉아볼까? 응, 앉아봐봐. 아. 완전 외면하네. 집에 들어갈 때가 제일 즐거워 보여. 여기요. 저 표정 봐요, 표정. 먼지 같은 친구들은
집 밖을 나갈 때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무섭다. 병원 가는 거 아닐까? 미용실 가는 거 아닐까? 도대체 나는 어딜 가는 것일까? 인지편향적으로 긍정적인 산책 좋아하는 아이들은 집 밖을 나가는 순간 와 산책이다. 딱 거기 가서 또 냄새 맡고 마킹해야지. 먼지 같은 아이들은 나가는 순간 와 이거 너 어디 가는 거야? 이거 아직은 밖이 즐겁지 않아요. 강아지들이 강아지 운동장 가는 거는 사람으로 보면 어디 가는 걸까요? 살짝 클럽 가는 거? 네, 클럽 가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클럽도 모르는 사람이랑 몸 부비면서 대화하면서 놀아야 되는 곳. 강아지 운동장, 모르는 강아지랑 몸 부비면서 대화하면서 놀아야 되는 곳. 근데 사람도 그렇지만 클럽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되게 이제 신기한 게 우리 사람들이 사회성이 부족하면 클럽 가서 놀게 하면 사회성이 좋아질까? 그런데 절대 아니거든요. 강아지들도 마찬가지로 사회성이 없는 아이들이 처음 보는 강아지랑 한번 놀아본다고 사회성이 좋아지지는 않아요. 먼지는 그게 먼저가 아닌 것 같아요. 사회성이 먼저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아이고.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게 알러지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아니야, 뭔지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안 돼. 기 청소만 할게. 알았지? 응? 아니야. 아이고. 괜찮아. 괜찮은 거야. 안 아픈 거야. 안 아프게 할게. 괜찮아. 괜찮아. 먼지야. 와, 계속 그러네. 다 계속 지금 자기 다리 물려고 하는 거죠? 너무 심하다.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조금만 진정하고 하자. 말로만 들어봤는데 실제로 보네요.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걸 전이 공격성이라고 해요. 리다이렉티드 어그레션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누구한테 화난 거죠? 저희한테. 네, 사실 누나한테 화가 난 건데 이걸 자기 몸에 풀어요. 네. 되게 안타까운 증상이고 근데 먼지는 지금 뭔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만 하죠. 그때만. 네. 그렇죠. 평소 땐 전혀 안 그러죠. 전혀 안 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아이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네, 지금 약간 보니까 집도 너무 깨끗하고 이런 분들이 또 동물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시거든요. 저희 병원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뭐 조금 그럼 바로 병원 가요. 안 돼. 심각한 거 아니면 병원 가지 마시고 심각한 거 아니면 얘한테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야. 기다려. 기다려. 아니, 자, 간식. 아이. 아니야. 먼지. 여기. 어이, 잘한다. 아이, 기다려. 안 돼. 안 돼. 약간 어떤 거냐면 사람도 그래요. 우리 몸 안에 뇌에는 두 가지의 뇌가 있어요. 생각하는 뇌가 있고 되게 원시적인 뇌가 있어요. 되게 흥분했을 때는 생각하는 뇌가 아니라 되게 원시적인 뇌, 내 생존을 위한 뇌가 이 생각하는 뇌까지 다 잡아먹어 버려요. 그러면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해요. 생각을 했으면 자기 몸을 물겠어요? 맞아요. 다른 애 같잖아요. 먼지 안 같잖아요. 네. 평상시 두 분이 알던 먼지 안 같잖아요. 빙의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서 거의 최약체에 속하는 존재가 자기 입장에서는 생존에 위협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뇌의 활동들. 근데 그게 이제 잘못 발현이 돼서 자기 몸에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헹궈지지도 않았겠다. 깨끗이 헹구지도 않았어. 이거를 다 했어, 먼저. 조승질.
먼지야. 다 됐어, 다 됐어. 안 돼. 먼지야. 먼지야 이리 나. 너무 덜 말랐는데. 좋아 괜찮아. 아유 싫어. 싫은데 억지로 했어. 아니야. 뭐야 피 났어? 그 정도까지 해? 하지 말자. 피 날 때까지 해요? 아니, 혀에서 씹었어요. 났구나. 피나? 먼지? 근데 저 때가 더 속상해요. 얼굴이 다시 귀여워졌을 때. 방금 자기가 자기 물었으면서. 마음을 몰라요. 네. 네, 마음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조금 더 내 마음을 전달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말로 표현하면 내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네. 아무것도 안 해서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좋아할 거예요. 이렇게 잘 오지 않는데. 완전 안 건드니까 자기가 오는구나. 이런 걸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아, 이게 그리고 엄마를 더 좋아하냐 확실히 누나보다 누나 뭐 많이 해가지고 네. 하지마 안돼 뭐 맨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 돼 하지 마 이 말이 더 엄청 많아. 많이. 엄청 많죠. 얘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나겠어. 얘 입장에서는 야 나 이거라도 좀 하고 싶은데 맨날 안 된다라고 하고 나한테 즐거운 게 별로 없는 거야. 좀 내려놔야 돼요. 네. 내려놔야지만 얘 표정이 좋아질 거예요. 저 이제 솔루션을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먼지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보호자와의 관계 회복이에요. 지금 다가가면 내가 싫어하는 뭔가를 할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첫 번째로 절대로 특히 이 집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절대 억지로 꺼내지 않는다. 먼지한테는 내가 정말 싫은 게 있을 때 도망갈 수 있는 마지막 보루고 여기 있을 때는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있을 때 절대로 억지로 꺼내면 안 되고 언제 스킨십하고 이뻐해야 되냐? 스스로 다가왔을 때.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우리가 먼지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는 즐겁게 다가오는 거. 놀이처럼 다가오는 거를 연습을 좀 시켜줘야 돼서 제가 이제 터치 교육을 한번 가르쳐 볼 거예요. 갑자기? 귀여워. 자, 저희 좀 앉아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앉아서 터치는 뭐냐면 손에 먼지에 코가 닿으면 옳지 하고 그냥 칭찬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불러서 오기만 하면 용돈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냥 재밌게 놀아주기만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보호자분들한테 이제 더 많이 올 거고 지금은 걱정하면서 갈 건데 막 의심하면서 간식을 먹긴 먹는데 또 뭐 하면 어떻게 하지 하고 막 가는데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냥 재밌게 놀아주기만 할 거란 말이에요. 재밌게 해줄 거예요. 재밌게 해주려면 한 개 주는 것보다 좀 정신없이 처음에 좀 줘야 돼요. 어우, 진공청소기네, 진공청소기. 이렇게 주고 나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지 볼게요. 아니면 저한테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이제 교육을 할 준비가 좀 됐다라고 봐도 돼요. 주먹, 손에다가 간식 놓고 주먹만 칠 거예요.
그래서 먼지 터치라고 했을 때 코가 여기 닿으면 열어줄 거예요. 먼지 터치. 옳지. 닿는 순간 옳지라고 얘기하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진짜 별거 아닌 교육인데 가장 기본 교육 중에 하나예요. 먼지 터치. 옳지. 막 다른 칭찬 단어 많이 쓰지 마세요. 오히려 더 헷갈려요. 옳지는 결국 뭐냐? 너 이거 잘했고 보상을 줄 거야 라는 뜻이에요. 먼지 터치. 옳지. 자, 이제 방향도 조금 바꿔가면서 먼지 터치. 옳지. 손을 주려고 하네. 그쵸? 괜찮아요. 이것도 우리의 목적은 뭐냐? 오게 하는 거예요. 먼지 터치. 옳지. 코가 닿았을 때 주세요. 네. 자, 이제 위치도 좀 바꿔갈 거예요. 먼지 터치. 옳지. 먼지 터치. 옳지. 자, 이거 되게 쉬운 교육이고 지금 먼지한테 꼭 필요한 교육이에요. 먼지 터치. 옳지. 재밌어, 재밌어. 눈 봐요. 얼마나 재밌어요. 먼지 터치. 옳지. 먼지 터치. 옳지. 이때 이제 어머님이 부르세요. 먼지 터치. 옳지. 먼지. 먼지야 터치. 옳지. 먼지 터치. 옳지. 먼지야 터치. 옳지. 조금씩 뒤로 가볼까요? 먼지. 먼지. 이 아저씨 좋지? 먼지. 엄마보다 내가 좋아? 먼지. 목소리 톤을 한번 한 톤 높여보세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먼지. 더 이렇게. 그렇죠. 지금 보세요. 먼지. 터치. 옳지. 그런 소리가 강아지들한테 되게 부르는 소리고 그래서 저도 남자인데 이제 트레이닝 할 때는 여자 목소리네요. 먼지, 옳지 막 이렇게 해요. 봐봐요. 네. 조금 한 톤 높여서 얘기해 주는 게 강아지들이 더 신나하고 잘 들어요. 네, 한번 해볼게요. 먼지. 옳지. 네, 좋아요. 어머님도. 먼지. 터치. 옳지. 그렇죠. 조금 높여서 하니까 바로 네. 알아듣죠. 먼지. 이제는 보호자한테 가며 그냥 오는 것뿐만 아니라 집중하는 것까지 연습을 시켜서 가서 차분하게 앉아서 보호자 쳐다보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나 이거 참 재밌어 라는 인식이 심어지게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아이 컨택이에요. 잘할 것 같아요. 먼지, 터치. 옳지. 자, 우선 주고 이제 부를 땐 계속 터치로 부르는 거예요. 먼지, 앉아. 옳지. 자, 아이 컨택은 어떻게 할 거냐면 간식을 일부러 들고 나랑 눈을 안 마주치게 멀리 둘 거예요. 옳지.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눈이 마주치는 건 이건 사랑의 의미고 사람한테도 강아지한테도 사랑 호르몬 옥시토신이 나와요. 그리고 이 옥시토신은 공격성을 낮춰주는데 되게 중요한 호르몬이죠. 그러니까 우리 계속 이제 눈을 좀 마주치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한테 이렇게 좀 사랑 호르몬도 나올 수 있도록 눈 마주치는 일들을 많이 할 거예요. 기다려. 그리고 이렇게 줄 거예요. 옳지. 그래서 이렇게 주세요. 네. 눈 마주치고 하나를 더 늘려볼게요. 평상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불러오고 앉히고 눈 마주치고 스킨십하고 스킨십하는 동시에 옳지 하고 간식 줘볼게요. 먼지, 터치. 앉아. 기다려. 앉아. 옳지. 이렇게. 네. 먼지 터치. 앉아. 앉아. 옳지.
옳지. 좋아요. 뭔지? 터치. 옳지. 옳지. 앉아. 옳지. 그렇죠. 네, 좋아요. 오늘 첫날인데도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더 가까이 올 거고요. 스킨십 2번 하고 주고, 3번 하고 주고, 4번 하고 주고. 그래도 뒤로 빠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뭘 해보면 좋을 것 같냐면 안고 줘요. 우리가 병원 진료에서 뭐 디스크나 다리 쪽에 통증을 느낄 만한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앉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교육에 포함을 시켜서 할 거예요. 네. 네. 자, 우선은 먼지가 너무 지금 기분 좋은 표정을 하고 있어서 저도 기분이 좋은데 이게 쭉 이어져야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들도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먼지를 위한 종합적인 처방을 네. 한번 내려드릴 건데 첫 번째, 이 집 그리고 방석에 있을 때는 충분히 쉬게 해주자. 두 번째, 이런 데서 뭔가 해야 돼서 꺼내와야 될 때는 오늘 배운 터치를 사용할 거예요.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진짜 급한 거 아니면 그냥 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스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너무 많이 스킨십이나 다른 활동들을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위 공격성, 리다이렉티드 어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교육만으로는 힘들어요. 불안을 낮춰주고 좀 차분하게 해주는 약을 처방해 드릴 거예요. 우리 목욕이나 처치하기 전에 1시간 전에 이 1번을 먹여보고 우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수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뒷다리가 자꾸 벌어지고 모으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아마 장요근이 좀 이완되고 늘어나 있어서 이렇게 계속 여기가 뒷다리가 좀 벌어지는 것 같고, 인대 힘줄 이런 것들은 갑자기 미끄러지거나 삐끗하거나 이럴 때 늘어나거나 다치거나 이렇게 염증이 생기거나 이러거든요. 그거는 집에서 시간이 되면 자주 마사지 해주거나 케어해 주시면 좋아요. 위치 자체는 이제 허리에서 시작해서 닿는 점은 이 대퇴골의 뼈랑 골반이 마주하는 여기 위치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마사지 해주면 좋은데, 마사지를 이렇게 들고 하실 필요는 없고 위치만 보여드린 거고, 사타구니 안쪽으로는 검지손가락 넣어가지고 골반과 뒷다리가 만나는 부위를 살살살 돌려가면서 마사지를 하면 돼요. 아이고 불편해. 네, 맞아요. 네, 거기를 계속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심각한 문제 없다고 하셔서 너무 다행이고, 같이 열심히 해서 재밌는 생활 할 수 있게 같이 열심히 할 거예요. 먼지 오늘 고생 너무 많이 했고 우리 집에 가서 맘마 먹고 쉬자. 화이팅. 2019년 신년맞이 새낙의 심쿵 로맨스. 아니, 로맨스가 아닌 알고 보니 막장. 홍진이가 산책 가자 하면 어깨에 이렇게 탔어요. 근데 이제는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녀석이 됐다. 일로 와봐. 산책 가자. 가족의 보살핌에 손길마저 거부. 가족들 애를 먹이는 아주 고이한 녀석. 이거 한 번만 넣자. 한 번만 넣게 해줘. 대체 녀석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물고 싶지 않았지 사실. 저도 물고 싶지 않았는데 문 거지? 나. 너의 심기 불편함을 표현하기 위해 날 깨는 거지, 호지야. 해야 될 건 해야죠. 어느 날 갑자기 180도 달라진 반려견 호두 구하기. 설채연 전문가의 고군분투. 상상 초월. 조그만 녀석이 불러온 엄청난 혼란. 결과가 궁금하다면 채널 고정.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나기에서 왔습니다. 안녕 얘들아. 반가.
네네, 들어오셔도 돼요. 요 작은 녀석들이 오늘의 주인공이네요. 얘요, 얘 호두예요. 자, 문제견의 기운 느껴지시나요? 쫑긋 세운기, 까맣고 땡그란 눈이 모성 본능 자극하지만 작은 체구로 집안을 평정한 7살 치아와 호두, 오늘의 주인공이고요. 바로 옆에 있는 요 새하얀 녀석은 말이죠. 애교 만점 루이. 2살밖에 안 된 한창 때지만 호두의 기운에 밀려 존재감 제로라네요. 두 반려견을 키우는 가족도 만나봐야겠죠? 다정한 모녀가 녀석들의 주 보호자이시고요. 집안은 친척들이 늘 북적대는 다복한 분위기죠. 하지만 제작진의 등장만으로 쑥대밭이 된 집안. 소형견이라 해도 두 녀석이 합창하니 아주 쩌렁쩌렁 만만치가 않네요. 시간이 흐르고 루이는 잠잠해졌건만 이놈의 호두는 여전히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호두야, 우리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응? 이대로 돌아갈 순 없잖아. 제발 진정 좀 해주면 안 되니? 응? 조금만 제발. 한편 제작진한테 다가와 냄새까지 맡으며 완전히 무장해제한 루이. 여전히 경계를 늦출 줄 모르고 짖기만 하는 호두. 오늘도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제 우리 친해질 때 좀 되지 않았어? 해도 너무하다, 호두야. 그만해. 저 어머님도 말만 하지 마시고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네? 어떻게 관리가 안 돼요, 우리가. 제재를 못 해요. 남복이 이렇게 작은 강아지인데도 우리가 제재를 못 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나는 아예 요즘은 만지지도 않아요, 얘. 무서워서. 아예 무서워서 만지지도 못할 정도로 예민하다는 호두. 가족들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라는데요. 자기가 싫어하는 행동을 했을 때 무조건 물고 더 예민해진 것 같아요. 싸나워지고. 자, 대체 어느 정도기 그러는 걸까요? 호두야, 산책 갈래? 호두 산책 가자. 일로 와봐, 산책 가자. 산책이라는 말에 발끈하는 호두. 호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보통 개들이라면 신나서 펄쩍펄쩍 뛰었을 산책. 그런데 이 녀석은 뭐가 문제인지 죽일 듯이 보호자를 향해 펄쩍 뜁니다. 산책 가자. 가자, 호두 가자. 호두 가자. 이거 입고 가자, 이거. 응? 이거 왜? 이거 왜? 산책하는 걸 원래 싫어하나요? 안 돼, 안 돼. 호두가 10월 중순 그때부터 애가 산책을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목에 이렇게 줄을 걸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걸게 아예 애가 완전 개거품 물면서 싫어하더라고요. 지난해 10월부터 갑자기 산책을 거부해왔다는 호두. 요즘은요? 요즘은 한 번도 한 못 번도 못 나갔어요. 나가요. 지금 한 3개월째. 목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끼우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것도 잘 찾는데 이제는 이것만 봐도 싫어하고 이거 봐도 싫어해요. 늘 사용하던 산책줄이라는데 정말 미스터리네요. 싫어? 이거 원래 너 하던 거잖아. 이게 왜 싫어? 우리 나갈까? 나갈까? 그래서 얘 발톱도 하나 빠졌지. 아이고, 심각하네요. 얘는 이렇게 하면은 엄청 좋아해요, 이거. 이거 하고 하면은 벌써 나가는 걸 알고 이렇게 씌워도 잘 하잖아요. 근데 쟤는 그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벌써 이렇게 씌우면은 어디 가는지 알고. 호두 조그만데 안아서 딱 들고 나가시면요? 여기 어깨에 걸치면 계속 으르렁거려요. 물 것처럼. 이렇게 잡으면 손을 이렇게 무니까. 물리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빨이 딱 들어가니까 이렇게 탁. 우리는 이 팔 이런 데 다 물렸어요. 발이고 손이고 다. 네, 지금 물린 거예요. 자주 물리는데 요즘은 그냥 얘가 물 많은 행동을 안 해가지고. 눈치를 좀 보시는군요. 네. 너무 무서워요.
얘가 언제 물지 몰라가지고 갑자기 물어서. 지난해 10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두둥.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옷을 입히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옷을 안 입으려고 하면서 그 순간부터 산책을 안 나가요. 반려견 필수 산책. 못하다 보니 생긴 문제도 있다죠. 발톱이 엄청 길었어요. 몇 개월 못 깎았어요. 어디야? 도망가지. 눈치 백단. 이거 쓸까? 이거 써볼까? 세상에 발톱 하나 깎는데 목 보호대를요? 이거 한번 써보자. 한번 써보자.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자. 괜찮아. 이거 한번 써보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한번 하자. 이거 놓고. 보호대는커녕 손도 못 대게 하는 녀석. 한번 하자. 발톱은 깎지도 못하고 진만 쏙 뺐네요. 안 될 것 같아. 우리 집에서 하는 거 싫어해서 병원에서만 했었거든요. 발톱이요? 네.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몸엔 손도 못 대게 하니 지난 3개월 동안 자란 발톱으로 정말 불편해 보이는 호두는 이렇게 울버린이 됐습니다. 호두야, 이거 한번 할까? 이거 한번 하자, 호두야. 괜찮아. 이거 한번 하자. 괜찮아, 이거 맡아봐. 괜찮아. 한번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호두야. 한번 써볼까? 별로라고. 싫어. 승질나게 하지 마. 승질나게 하지 마. 아이, 앉아 있어야지. 우리가 참 발톱이 긴데 네. 이게 깎지 못해서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병원만 데려가면 되는데 애가 안 나가가지고 병원 한 달에 한 번 심장사상 중하러 가거든요. 그때마다 그냥 귀랑 손톱이랑 항문항이랑 다 하고 있어요. 최소한의 관리를 위한 터치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호두 때문에 병원에 모든 걸 맡겨왔던 보호자. 사실 호두는 어릴 때부터 유독 손길에 예민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녀석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왔다고 합니다. 맨날 아기 이뻐. 너무 이쁘다. 이렇게 잘생겼어 우리 호두. 화면도 잘 나오네 우리 호두. 호두 이렇게 신동신동 얌전한 강아지인데 그치? 엄청 짖어가지고 우리 호두 싸나운 강아지인 줄 알잖아 다. 너무 조심만 해왔던 게 문제였던 걸까요? 근데 좀 무지한 것 같긴 해요 제가. 좀 뭐 어디서 교육이라도 받고 키웠어야 되는데 그냥 모르고 키워서 아마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이 의미심장한 분위기는 뭐죠? 화가 난다! 야. 물리셨어요? 네. 물리셨어요? 네. 아니 근데 뭘 어쨌다고 무는 거죠? 좀 많이 났는데? 아 괜찮아요. 이 정도는 뭐. 이 정도 괜찮나요? 네. 더 심하게도 물려가지고. 피가 많이 났는데? 정말 괜찮아요. 안 괜찮은 것 같은데요? 피가 철철 나는데? 아프진 않아요. 아니요, 전혀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너무 이뻐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얘가 아침 늦잠 다음에 얼굴을 막 하는 거야. 빨리 일어나라고. 여행 가서도요. 전화 오는 이유, 문자 오고 이런 이유가 얘 때문에 오잖아요. 예, 달리는. 어머니 안 그래서 저는 안 물어보죠. 아유, 왜 그러셨어요? 질투할 때도 많아요. 예, 내가. 왜냐면은 병원에 출근해갖고도 엄마 호두 보고 싶어 사진 좀 보내줘. 내가 뭐 어디 아프다 그래도 그냥. 우리 어머님이 많이 섭섭하셨나 봐요. 할 말이 없어요. 물고 싶지 않았지 사실? 저도 물고 싶지 않았는데 문 거지? 나?
너의 심기 불편함을 표현하기 위해 날 깨문 거지, 호비야. 보자, 우리 애기. 녀석을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이런 문제가 계속되면 힘드실 텐데요. 그도 그럴 것이 병원 치료가 필요한데 가지 못해서 애를 태우고 계시다면서요? 간간히 애가 귀가 염증 나면 그때그때 병원 가서 치료 받거든요. 근데 요즘도 애가 염증 났는데 밖에 안 나가가지고 그냥 약만 먹이고 있어요. 재발돼요. 그냥 그거 나면은 그냥 놔버리면 되는데 또 재발되고 하더라고요. 만성 귀염증으로 고생 중이라는 호두. 하지만 또 약 먹어. 갑자기 외출을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병원 치료도 받을 수가 없는데요. 호두 일로 와봐. 호두야 나와. 나와 괜찮아 나와. 나와 괜찮아 나와. 호두 나와봐. 잠깐 나와봐. 왜 쓰는 거예요? 이거 신어가지고 이것만 들어도 얘가 알거든요. 호두야 이거 먹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거 줄게. 집에서라도 꾸준히 약을 처방해보려 하지만 그마저도 호두야. 괜찮아. 괜찮아. 가민을 숙여! 괜찮아. 이거 한 번만 넣자. 한 번만 넣게 해줘. 괜찮아. 이거 아픈 거 아니잖아. 화가 난다. 가식! 한 번만 넣게 해줘. 가식! 무서워. 호두야 너. 한 번만 넣자. 아픈 거 아니잖아. 화가 난다. 싫어! 찌! 녀석의 거센 반항에 오늘도 포기하고 맙니다. 밖에 나가야지. 지금 귀도 아프고 해서 병원도 데려가는데 나이 먹어서 이제 우리가 다 보살필 수 있을 때까지 보살펴주고 다 건강하게 그냥 아프지 말고 좀 착한 강아지로 잘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호두의 외출 거부. 보호자의 터치에도 과민 반응은 물론 물기까지. 최소한의 관리조차 해줄 수가 없는 상황. 호두야. 과연 원인 불문 예측 불허 호두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 반려견 고민 해결은 나에게 맡겨라. 반려견 행동교육 전문가 설채현.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 출동합니다. 보호자의 간절한 사연을 듣고 다급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설채현 전문가. 어머님, 설쌤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얘들아, 오늘도 참 우렁차구나. 응? 안녕하세요. 첫 만남부터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제대로 환영해주는 호두. 제가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그래. 달려들듯이 찢어대더니 설 전문가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이내 뒷걸음질 치며 방으로 숨는 호두. 아기가 오늘 주인공인 거죠? 아기 이름이 호두요. 호두. 이 녀석 또 언제까지 찢어댈지는 글쎄요. 성격이 완전 다르구나. 어? 사람 좋아해요. 어? 원래 이렇게 사람 좋아해요? 네, 좋아요. 동생이에요, 호두 동생? 네. 지금 딱 봐도 되게 불안이 많아 보이고 눈빛이나 이런 데서 완전 공포에 휩싸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지금은 그래도 덜한 건데. 이건 덜한 거예요? 예, 엄청 짖어요. 처음 왔을 때 엄청 짖었어요. 저렇게 짖으면 얼마나 짖어요? 집에 갈 때까지요. 저희 갈 집에 가실 때까지? 때까지, 오늘 네. 촬영이 될까? 이러다가 한번 보죠. 우선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네. 가만히 내비두고 무시해야 돼요. 불안이 많아 보인다는 호두. 스스로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준비된 영상을 보며 문제 파악에 나섰습니다. 눈 커진 거 봐. 눈 나오겠어. 내가 하도 짖었어. 내려놔도 괜찮을까요? 내려놓으면 냄새 맡기는커녕 찢어대기 바빴죠. 상당히 심하긴 하네요. 털도 막 다 쓰고. 그 뒤에 보이시죠? 네. 엉덩이 쪽에 막 털 섰죠, 지금. 짧은 털을 막 열심히 세워가지고 사람이 다가가면 자기가 먼저 뛰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물러나지 않고 막 이렇게 그냥 움직이면 도망다녀요. 피해 다녀요. 그러니까 호두는 근본적으로 막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싶고 막 내가 널 이기니까 공격할 거야. 한번 싸워보자. 이러는 애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털까지 세워가며 왜 이렇게 무섭게 짖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두 입장에서는 저희가 들어오고 손님이 들어오고 이러는 게 뭐 강도가 들어오는 거랑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내쫓아야죠. 그리고 옆에서 항상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때마다? 이렇게 안았어요. 그쵸? 네. 호두 뭐라고 생각할까요? 자기 도와준다고 해야 당연하죠. 이젠 다들 아시죠? 반려견이 짖을 때 안아주는 건 더 부추기는 것일 뿐 올바른 대처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내쫓으려고 짖었더니 계속 응원도 받아요. 칭찬도 받는 것 같아. 그럼 이 행동 계속하죠. 네. 근데 평상시에는 우리가 뭐라 해도 말도 안 들어요. 쟤. 그러니까요. 말을 해서는 안 들려요. 지금 저 상황에서는 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몸으로. 얘네들은 소리보다 우선 시각적인 걸 먼저 받아들이니까 보호자분이 아예 떠난다거나 몸으로 보여줘야지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해요. 근데 계속 막 야 하지마 안 돼 안 돼 이런 얘기를 해봤자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잠시 후 방에서 살며시 나와 모습을 나타낸 호두. 이제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나온다. 그냥 무시하고 있을게요. 저희 가만히 있어 볼게요. 이렇게 짖어댈 때는 관심보다는 잠깐 무시하는 게 좋겠죠? 이거 써볼까? 사실 보호자의 가장 큰 걱정은 기본적인 보살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보호자의 손길마저 거부하고 공격하는 호두. 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거 발톱 끼네요. 못 깎아요? 깎지도 건들지 못해요? 못. 예, 병원 안 가서 못 깎아요. 음. 병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요즘 병원을 못 데려가니까요. 뭐 병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사상충이랑 네. 기본적인 관리 받고 네. 발톱도 깎고 네. 귀 청소도 하고 하면 네. 좋잖아요. 네. 왜 못 가시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했는데 네. 호두가 10월 한 중순부터 안 나가더라고요. 10월 중순부터? 네. 이유를 얘기해야지. 호두야 산책 갈래? 무슨 연유인지 3개월 전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외출을 거부. 녀석이 대체 왜 이러는 건지 제발 그 원인 좀 밝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원래 잘 찼어요? 이거 원래 너 하던 거잖아. 원래 잘 했는데 요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차는 걸 좋아하진 않았고 네. 좀 참았어요. 얘가 물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물어요? 네. 옷을 입히면서 이렇게 데려가려고 했는데 호두가 싫어하더라고요. 물고 네네네. 그 후로는 안 나가요. 사실 강아지들은 옷 입는 걸 싫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진짜 한겨울 제외하고는 정말 막 영하 10도 이렇게 내려가는 날 제외하고는 굳이 입히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지가 싫다는데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걸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네. 저런 아이들이 트라우마도 있어요. 트라우마도 있는데 선천적으로 예전에 산책을 좋아했을 때는 산책이 좋아서 참았는데 이제 뭔가 문제점에 의해서 산책도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 참던 거를 이제 폭발시켜 버리는 거예요. 나가기도 싫은데 저 쓰는 것도 싫고 나가기도 싫고. 이런 공격성을 우리가 갈등에 의한 공격성이라고 해요. 이유 자체는 호두가 원하는 것과 보호자가 원하는 게 충돌될 때 호두가 싫다고 표현을 하면서 생겨요. 마치 사춘기 때 어머님이랑 싸우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갈등에 의한 공격성은 강아지들이 하기 싫은 것을 보호자나 다른 사람들이 할 때 보이는 공격성인데 많은 분들이 이런 공격성을 뭐 서열에 의한 공격성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 반려견들이 갈등에 의한 공격성을 보여요. 당연히 싫겠죠. 발톱 깎고 귀도 파면 얼마나 아픈데요. 저도 수의사이고 또 반려견 행동 트레이너이면서 많은 아이들을 봐오면서 이제 느끼게 되는데 사실 호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선천적으로도 예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강아지들의 행동은 유전, 교육, 경험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호두처럼 원래부터 아주 예민했던 내 몸에 손대는 걸 정말 싫어하는 아주 예민한 아이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호두가 좀 참을 수 있게 하느냐도 그동안에 좀 우리 특히 따님이 했던 행동에서 잘못된 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3개월 전 별일 아닌 그 일이 예민한 호두에게 트라우마가 된 데다 이후 보호자들의 대처 역시 녀석의 성향과는 맞지 않았다는데요. 제가 웃는 게 이게 어이없어서 웃는 거. 그럴 것 같아요. 어이없어서 웃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 귀 세정제 냄새는 왜 맡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거 도망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귀 세정제를 들고 다니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마치 이제 우리로 보면 어머님이 회초리 들면서 막 이렇게 무섭게 흔들면서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곰팡이 죽이는 건데 맡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식초 냄새 날 거예요. 네, 가뜩이나 싫어하는 냄새를. 그리고 저것만 들면은 내 귀에다 들어가면 막 따갑고 아프고 그래서 가뜩이나 싫어하는 걸 막 이렇게 들이대는 거죠. 앞으로 약 들이미는 건 금지. 제가 되게 무서워 보이고 버릇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호두의 감정은 나 저거 너무 무섭고 싫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되게 짜증나지만 얘는 진짜 그 치과 기계 앞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호두야, 너도 무서웠구나. 그래도 문제는 해야 될 건 해야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빨이 썩었는데 치과 싫어한다고 치료를 안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될 건 해야 되니까 그 방법들을 조금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그리고 최근 들어 돌연 보호자를 물었던 호두. 별다른 행동도 안 했는데 왜 그랬던 걸까요? 자, 강아지들이 만지는 거를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봤더니 우리 보호자님은 만지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사실. 저희 집 강아지 맨날 만지고 이랬는데 제가 행동학을 공부하기 전에 정말 학생 때,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 막 이렇게 만졌더니 낼름낼름 거리더라고요.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아시죠? 싫어하는 표현이에요. 강아지들이 만져지는 걸 그렇게 언제나 좋아하진 않아요. 자기네들도 의사가 있어요. 보호자의 실수는 또 있었는데요. 바로 무분별한 간식 주기. 이거 하나 먹어. 잘했어. 이게 새나개를 많이 보셨으면 이런 기초적인 건 이제 다 고쳐 오셔야 되는데 그러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밥 공짜로 주시죠. 간식 이쁘다고 그냥 던져주시죠. 뭐 하나 시키고 해주신 적 있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앉아 기다려. 내 말을 잘 들어야지 준다라는 개념으로.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하루에 의식적으로 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껌도 그냥 직장 갔다 뭐 의무적으로 줘요. 그렇죠. 그냥 주는 거죠. 예. 그러면 호두가 이걸 감사하게 받을까요? 아니요. 너가 이런 걸 내 말을 잘 들으면 줄게라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지 호두가 누나 말 잘 들어야지만 내가 행복하네? 그러면 좀 싫을 때도 참아야겠네? 이게 된단 말이에요. 아주 예민한 반려견도 기본이 탄탄하면 개선될 수 있다는데 호두도 가능하겠죠? 좋아하는 것과 리더십이 있는 것은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강아지들이 대부분 보호자를 좋아하지만 보호자가 리더십이 없는 경우가 생기면서 강아지들이 보호자를 문다거나 아니면 불안한 상황에서 보호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평소에도 항상 이뻐하는 게 아니라 뭔가 호두가 너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게라는 인식을 심어줘야지 리더십이 올라가고 내가 싫은 게 있어도 조금 참는 마음이 생기는데 항상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주고 화를 내고 공격성을 보여도 이뻐해주고 하다 보니 이런 공격성은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교육. 예민한 호두를 관리하기 위해선 누구보다 보호자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부들 일어나셔서 한 방으로 한번 가보세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선 먼저 보호자와 잘못된 애정 관계를 바로잡아야 했는데요. 보호자가 사라지자 순식간에 조용해진 호두. 녀석 엄청 어리둥절해 보이죠?
녀석에게 천천히 다가가는 설 전문가. 더 당황한 표정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데요. 호두가 스스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끔 여유를 가지고 가만히 기다려줍니다. 이때 녀석이 움직이자 같이 일어나는 설 전문가. 지금 내와서 보호자분한테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막고 있어요. 보호자도 호두의 상황이 궁금할 텐데요. 안 짖었다. 뭐 안 짖는다. 겁은 날 거예요. 스트레스도 받고 겁은 나는데 호두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걸 풀어줘야 돼요. 엄마, 우리 가족들은 항상 내 편이다.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내 편이다. 내가 짖든 다른 사람을 물든 공격을 하든 내 편이다라는 오해를 좀 풀어줘야 돼서 한번 와보시겠어요? 자, 이걸 몇 번 반복해 볼 거예요. 호두가 짖는 순간, 가장 중요한 건 짖는 순간이에요. 짖는 순간에 무조건 이쪽으로 가세요. 네. 그리고 제가 막을 거예요. 네. 일어나세요. 네. 언니가 너무 이뻐서 그래. 무조건적인 애정이 아닌 단호한 대처. 제대로 된 보호자의 역할을 이렇게 알아갑니다. 당황스럽지? 이게 무슨 일인가? 네, 다시 와보세요. 그리고 무릎에 올려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얘는, 호두는 보호자 있을 때, 보호자가 내 옆에 있으면 항상 내 편 들어주니까 싫은 걸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와서 안아달라고 해도 안아주지 마세요. 네. 옆으로 무릎으로 살짝 해서 미세요. 여기 기대지 못하게. 네. 그렇죠. 안 돼. 아, 받아주지 마세요. 왜 받아줘? 빨리 더 옆으로. 네. 그렇죠. 절대로 위에 올려주지 마세요. 눈도 마주치지 마세요. 네. 힘드시죠? 네, 우리 보호자님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네. 너무 이뻐. 어머님 그동안 좀 답답하지 않으셨어요? 아유, 말이라고요. 그죠?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 알 것 같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얘 때문에 제가. 근데 이 정도면. 근데 우리 딸이 하도 이뻐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못해서 그렇지. 너무 진짜 너무 이뻐해요. 아 근데 이뻐해야죠. 동생이고 내 그래도 가족이니까. 너무 그렇죠? 공짜 애정은 이제 그만. 자, 이제 본격적인 솔루션을 시작해볼까요? 워낙 예민한 성격인데다 트라우마로 인해 기본 관리조차 거부해온 호두. 3개월째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한 채 발톱깎이조차 실패하기 일쑤였는데요. 발톱깎이와 귀 염증 치료, 그리고 산책까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들. 해결 방법을 알아볼까요? 근데 지금 호두가 발톱은 깎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싫어하겠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우선 하는데 최대한 좀 안전하게 잡고 나서 이 발톱 깎는 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특히 호두처럼 예민한 경우 실패 없이 반드시 한 번에 성공해야 합니다. 조금 싫어해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아까 보니까 얘는 엄살도 심해서. 네, 엄살도 심해요.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장갑을 착용하는 설 전문가. 이렇게. 아유 다리 아파. 녀석이 싫어한다고 해서 평생 손 놓고 있을 순 없는 노릇. 이렇게 경험이 쌓이면 언젠간 이 과정이 훨씬 자연스러워진다는데요. 시청자분들도 보시고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저렇게 싫어하는데도 해야 하나.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사람 아이들이 주사를 꼭 맞아야 되는데 주사 맞기 싫다고 소리 지르고 땡깡 부린다고 치료를 안 해주실 건지, 그걸로 보면 딱 답이 나오거든요. 발톱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길게 되면 관절에 상당히 안 좋고요. 고통도 계속해서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귀닦이 같은 경우도 사실 귀병이 걸렸을 때 중요한 건 귀 청소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치료를 못하면 더 우리 반려견들이 힘들어질 수 있고요.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보호자님 말로는 병원에서는 뭐 더 심하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흥분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래도 가장 이 애착 관계가 강하고
믿는 사람이 익숙한 공간에서 해주면 조금 더 호두는 마음 편하게 하겠다 해서 보호자님께 방법을 알려드리고 집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조금 추천을 드리게 됐습니다. 처음에 많이 놀라더니 곧 진정된 녀석. 호두야, 이제 괜찮지? 응? 신경이 너무 예민해서 오른손잡이일 경우에 골반이 내 겨드랑이에 들어가서 딱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온몸이 나랑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온몸이. 그래야지 아이들이 못 움직여요. 그리고 그렇게 불안하지도 않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허그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사람과 몸이 딱 붙어서 조금 압박이 되면 아이들이 조금 더 진정하는 면이 있어요. 드디어 건들지도 못해왔던 발톱을 깎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아주 속이 다 후련해지네요. 목 조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공간 많이 남아 있어요. 조금 더 깎아야 되나? 너무 많이 하면 피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발바닥보다 내려오는 부분을 네.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리십니까? 이 맑고 고운 개 발톱 깎는 소리. 웃자. 이 정도만 깎으면 될까요? 여기 며느리 발톱도 한번 볼까요? 자, 뒷발. 아 맞다. 왜 잘하고 계신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잘하고 계신데. 호두의 엄살에 홈케어는 꿈도 못 꿨던 보호자도 오랜만에 직접 발톱을 잘라봅니다. 병원도 아니고 집에서 이런 경험을 지금 당해보고 있으니 어떻게 저 다리 안 아프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싫어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그래도 잘하셨어요. 보기 좋게 깔끔해진 발톱. 호두도 후련하겠죠? 내려가 볼까 이제? 보호자님이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네. 우짜 물력은 하지 말고. 앞으로는 보호자가 직접 해야 할 일. 옆에서 잘 지켜봤으니 한번 해보실까요? 귀 염증약을 투여하려고 할 때마다 이 역시 거부해왔던 호두. 보호자님, 잘하실 수 있죠? 우리가 걱정돼서 너무 살살 잡으면 오히려 애들이 더 불안해하고 빠져나가면서 다칠 수 있어요. 네. 또 일로 와. 괜찮아. 야, 두 번째라 그런지 얌전히 잘 안기는 호두. 그렇죠. 잘 잡으시는데? 귀 어느 쪽 귀였어요? 왼쪽 귀요. 안 좋아. 화났어. 으르렁거리죠. 이거 네. 아프니까 색깔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거 귀는 아프니까 네. 얼굴을 더 딱 잡아주시고요. 지금 약간 뒤로 밀려왔어요. 제가 잡느라. 네. 이걸 앞으로 조금 당겨서. 알코올솜 있나? 알코올솜 안 돼요. 알코올솜으로 하면 안 돼요. 저기 네. 화장실에 있어. 더 붙어야 돼요, 몸이 딱. 네. 그렇죠. 잘하셨어요. 잘 잡아주세요. 위까지 잘. 눈물 흘려 어떻게 이젠 아픈 귀 청소까지 의젓하게 잘 해냅니다. 충분히 적셔서 조금 이렇게 하고 계세요. 안에서 귀에서 피부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어머니 이거 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이 정도면? 이렇게 네, 할 수 있어요. 따님이 이렇게 잘 잡아주시면?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겁 안 나시잖아요. 네, 이걸로 하면 되니까. 그쵸? 네. 역시 제대로 된 요령을 배우니 보호자도 자신감 업, 호두도 인내심 레벨 업. 그리고 네, 이렇게 빼주시고 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왼쪽 귀는 안 좋기는 해요. 근데 오늘부터 이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네. 이렇게 귀에 손 넣고 약 넣고 해줄 수 있으면 확실히 좋아질 수 있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빨리 좋아질 거예요. 빨리 낫는다니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 느낌 그대로 잘하실 수 있죠? 마지막 과제, 3개월 전 트라우마 이후 시작된 외출 거부. 목줄 한번 해주세요. 산책줄이 등장하자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해 보이는데요. 전 이 목줄만 봐도 자, 뭐든지 싫어하는 게 있을 때는 움직이지 않고 들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에다 내려놓고 좋은 곳과 연관을 시켜줘야 돼요. 호두 이거 봐. 호두. 자,
줄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산책줄 주변에 간식을 뿌려 좋은 기억을 심어줍니다. 그렇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정확하게 이식시켜 주려면 이걸 회수해요. 이게 없을 땐 간식이 없어요. 그래야지 이해하죠. 네. 그죠? 그리고 다시 줄에 대한 좋은 기억을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선 줄이 없을 땐 간식도 주지 않고요. 간식은 줄이 보일 때만 주는 겁니다. 줄이 곧 보상이 되는 건데요. 참 간단하죠? 하고 당연히 반복해야겠죠. 네. 이젠 줄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을 호두. 간단한 규칙을 적용해 보는데요. 이걸 코로 터치하거나 냄새를 맡거나 이랬을 때 주면 가장 좋긴 하거든요. 그렇지. 간식이 없이도 줄을 먼저 터치하는 호두. 잘 보셨죠? 그렇지. 자, 터치 후 간식. 또 그렇지. 터치 후 간식. 그렇지. 하고 뺐을 땐 안 주고. 그렇지. 줄에서부터 시선을 떼지 못하는 호두. 야, 그렇지. 일취월장. 너무 잘하죠? 똑똑한 것 같은데. 아 정말. 네. 똑똑한 애를 왜 안 가르쳤어요? 이번에는 진영 씨 차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먼저 하고 주세요. 그렇지. 네. 그렇지. 네. 그렇지 얘기하고 손 움직이세요. 네. 그래야지 소리에 반응해요. 그렇지. 간식 보상과 칭찬이 같이 되면 기분이 2배로 좋겠죠? 조금 더 낮춰서. 그렇죠. 그렇지. 잘하고 계세요. 네. 그렇지. 간식을 뒤로 숨겨보세요. 지금 간식만 봐요. 지금 어떻게 먹어야 될지. 그리고 지금 보면 네. 누나는 이렇게 줬던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누나한테는 훨씬 더 심해요. 이런 게. 그냥 달라고 얘기한다거나. 네. 터치는 절대 허용해 주지 않을 거예요. 절대 주지 마세요. 지금. 네. 그것도 네. 그렇죠. 안 된다는 거 인식해야지. 호두야, 섭섭해하지 마.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잘못했을 때는 너가 이제 이걸 못 먹는다는 인식을 심어줘야죠. 금방 다시 시작하면 애들이 내가 물어도 떼쓰기가 통하지 않자 발걸음을 돌리던 그때. 뭐야? 방금 뭐죠? 아, 이 녀석 재주가 참 좋은데요? 대단한데? 나 이거 세상에 촬영하면서 내 트리 파우치에서 간식 훔쳐가는 얘가 최초인 것 같아. 손은 눈보다 빠르다. 오랜만에 산책 한번 나가볼까? 네. 그러면 하네스를 채워보자. 그동안 하네스 역시 엄두도 내지 못해왔던 건데요. 아, 그거 잘 입는다, 우리야. 이렇게 저러는데? 얘가 자신감이 생겨서 그래요. 그쵸, 그쵸. 네. 아, 그때는 막 어떻게 하지? 맞아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막 이러시다가 하자, 오도 하자. 사실 그동안 반복된 실패의 경험은 보호자에게도 참 힘든 과정이었을 겁니다. 지금 이 장갑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원래 있어가지고 쓰던 걸로 물려도 괜찮다. 그동안은 방법을 잘 몰랐던 거니까요. 더구나 우리 호두처럼 예민할수록 보호자의 단호하고 자신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우리 호두 3개월 만에 산책을 나가는데 오늘은 짧게만 해야 돼. 네.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도 잘 안 걸으려고 할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나오고 더 불안해지고 해서 그래서 짧게 동네 한 바퀴만 이제 돌고 들어오고요. 이게 강아지들은 자기가 대장이 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정말 내가 믿을 만한 리더가 있으면 그냥 그 사람 따라가는 게 편한 경우가 많아요. 그동안은 너무 무분별한 칭찬을 해주다 보니까 좋은데 내가 불안할 때는 이 사람이 못 믿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부족한 거죠. 근데 이제는 자신감 장갑도 꼈고 간식도 무분별하게 안 주실 거니까 든든한 리더로 변신 후 호두와 함께하는 3개월 만의 첫 산책 잘하실 수 있죠? 자, 3개월 만인데 한번 바깥 바닥에 다리 한번 내려놔 볼까요? 산책은 강아지들에겐 필수건만 그동안 산책을 하지 못해왔던 녀석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그동안 못다 해온 만큼 마음껏 실컷 즐겼으면 좋겠네요. 지금 보세요. 줄이 팽팽하죠? 네. 텐션이 느껴지겠죠? 네. 그러면 호두처럼 예민한 아이들은 이 텐션도 느끼고 불안해요. 아. 그러니까 최대한 네. 좀 고정을 한 상태에서 네. 호두가 줄이 이렇게 느슨한 상태로 갈 수 있도록 네.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 네. 줄을 길게 늘려주니 시작된 호두의 질주. 딸려가지 마시고요. 보호자님이 페이스대로 한번 여기로 와보세요. 이게 누가 누구를 산책시키는지 모르겠잖아요, 지금. 호두가 보호자님 산책시키고 있는 것 같잖아요. 네, 괜찮아요. 살짝 부르면서. 산책에서도 중요한 건 보호자의 리더십. 단 반려견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진행해야 좋은 리더겠죠? 그렇지, 오케이. 한번 걸어볼까요? 네. 그렇지. 이 녀석 이렇게 좋아하는 걸 어떻게 참았을까요? 걱정이 싹 사라지니 보호자님 표정도 폈네요, 폈어. 겨울 산책은 무리하지 말고 짧고 자주 하는 게 팁이라면 팁. 그러면 호두도 보호자님한테 페이스를 직접 맞출 거예요. 산책을 끝으로 오늘의 솔루션 클리어.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과 연습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호두가 진짜 예민한데 이걸 어떻게 좀 예민한 걸 덜어주고 가족들과 잘 살게 해야 되나라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한 하루였던 것 같은데 네. 하루 만에는 아무래도 호두처럼 예민한 아이들을 갑자기 루이처럼 만든다는 건 힘든 일이고 정말 우리 누나의 노력이 정말 필요한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꾸준히 잘해주셔야 돼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호두 고생했어. 호두 네가 제일 고생했어. 안 먹겠다 이제. 우리가 교육을 시킬 줄 몰라서 이제까지 교육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호두의 잘못보다도 우리가 너무 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안한 점도 있고 장갑 벗을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할게요. 앞으로 선생님한테 배운 거대로 열심히 해서 우리 호두 달라지게 해줄게. 열심히 따라와줬으면 좋겠어, 호두도. 호두야 사랑해. 루이도 사랑해. 며칠 후 호두네로부터 반가운 영상이 왔는데요. 엄살은 여전하지만 달라진 보호자의 대처로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호두. 완벽해지는 그날까지 파이팅!